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그 학원 쉽니다. 예, 제가 그 겨울방학 그 휴가를 안 가졌었고, 그래서 원래는 토요일부터 설날 휴가가 시작이잖아요. 근데 하루 일찍 금요일부터 설날 휴가를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 막둥이는 오늘 어린이집을 안 가서 엄마하고 같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놀고 있어요. 아우 시끄러워.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는 절대로 그 학원이나 교습소를 오픈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류의 선생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저는 무조건 해라, 저질러라, 너가 그렇게 원하면 해라 하면 성공한다, 이런 류로 말을 하지, 한 번도 절대로 뭐 교습소 열지 말아라, 학원 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진 않았거든요. 예, 저는 항상 하고 싶으면 해라, 뭐 이런 류의 영상을 찍었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런 영상은 찍지 않았는데, 요런 분은 그냥 집에서 공부방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는 젊어서부터 이렇게 뭐 학원계에 몸 담지도 않고 지금 40 이상, 50을 바라보거나 이미 50대인 그런 분인데, 뭐 회사 일찍 퇴직하고 그런 분이 이제 공부방을 차린 이런 케이스. 공부방을 하는데 애들이 좀 괜찮아. 뭐 20명 이상 다녀. 이래가지고 교습소나 학원을 생각을 하고 계신 선생님이 계시다면 잠깐 멈추고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결정적인 건 건강이에요. 건강. 예, 건강이에요. 저희 동네에 그 반찬 가게가 문을 연 적이 있었어요. 반찬 가게가. 그런데 반찬 가게 그 하시는 분이 할머니셨는데 이제 분당에서 반찬 가게 하다가 이제 크게 성공하시고, 이곳에서 또 이제 반찬 가게를, 이곳에서 전원주택을 이제 사고 이사를 오시면서, 이제 원래 본인이 했던 게 이제 그런 거였으니까 이제는 나이도 먹고 이래가지고 이제 분당 살다가 퇴촌으로 이사 오시면서 그냥 평생 하던 게 이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쉬엄쉬엄 한다고 이제 반찬 가게를 여셨거든요. 그런데 반찬 가게가 너무너무 잘 된 거죠. 너무너무 잘 됐죠. 왜냐하면 여기에 반찬 가게가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곳에서 비즈니스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찬 가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식당은 별로 잘 안 돼요. 왜냐면 회사 다니고 이런 그런 류의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워킹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곳으로 이사 올 때는 그냥 남편 혼자 벌고 여자는 그냥 아이들, 자식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러려고 이제 퇴촌으로 들어오지만, 여기서 한 6개월, 1년 지내다 보면은 무료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엄마들이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뭔가를 해요. 그러면 엄마들이 이제 바빠지는 거야. 맨 처음에는 그냥 여기서 그냥 전업주부로 있으려고 들어왔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무료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 뭐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취직을 하십니다. 취직을 하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찬 가게가, 그런 엄마들이 많아져가지고 반찬 가게가 이제 잘 된 거예요. 근데 그 반찬 가게가 잘 됐는데 2달 만에 문 닫았습니다. 빛의 속도로 염과 동시에 문을 닫은 이유가 그 할머니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신 거였어요. 예, 그분의 건강이 진짜 안 좋아지신 거였어요. 그래서 뭐 2달 동안 잘 되면 뭐해? 가게 인테리어하고 뭐하고 했는데, 가게 아시지만 가게 한번 계약하면 2년 계약이잖아요. 2년 계약. 보통 뭐 1년 계약만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하면 1년 계약도 되지만 보통은 2년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년 동안 월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2달 만에 접었어요. 건강 악화로. 그러니까 건강 악화가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뭔가 건강이 안 좋아져도 약 먹고 뭐 이렇게 으쌰으쌰하면 지나갔어.
뭐 감기에 걸려도 약 좀 먹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게 극복이 됐어.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나이가 먹으면 그게 내 몸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그 시점이 바로 50을 바라보거나 이미 50대인 분들이 그런 류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나는 뭐 나이 먹어도 건강이 좋아서 체력이 좋아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몸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강사가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경도 써야 되죠. 목으로 말하는 건데 이게 저처럼 오랜 기간 뭐 이렇게 강사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말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막 뭐 힘을 주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말이 쏠쏠쏠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뭐 50 그 언저리 있으시면서 강사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분들은 벌써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 상태에서 하루에 서너 시간을 줄기차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목소리가 일주일 안에 맛이 가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체력하고 목소리는 또 다른 거라니까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신경까지 써버리면 정말 골병 들기 딱 십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오픈을 해서 애들이 많이 막 들어와. 그러면 이제 더 그때서부터는 더 이제 건강이 더 나빠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이는 정말 속일 수 없다는 말도 맞고 나이가 들면서 정말 건강이 안 좋아지는 그것도 정말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혼자 그 공부방 하다가 이렇게 차리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 본인의 실력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고용하려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혼자 자기 손으로 자기가 혼자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럴수록 더 이제 사람 뽑기도 힘들고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 그 예전에 대치동에서 이제 일을 할 때 저한테 이제 들어온 모든 학생들이 말하는 게 그 한 할머니에 대해서 말을 했거든요, 이 애들이. 근데 그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냐면 소시적에는 스튜어디스였다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그 대치동 그 우성 아파트 에서 애들을 가르치신 할머니가 있는데 단 2가지만 가르치셨어요. 뭘 했냐면 단어 외우기. 단어 외우기와 약간의 독해를 한 그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애들 중에 대부분은 그 할머니를 거쳐서 들어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 할머니를 묘사를 해보면 양쪽 10손가락에 다 반지를 끼고 앉아가지고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돈으로 이제 내는 그런 거니까. 그리고 보통 집에서 공부방을 하면 엄마들이 다 돈으로 내지 뭐 카드 들고 뭐 하겠다고 오는 엄마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한쪽에는 애들이 회비 낸 거가 이렇게 쫙 쌓여 있고 그 할머니 10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앉아가지고 애들 뭐 단어 시험 뭐 봐주고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 꽤 오랫동안 거기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어와 이제 문법, 약간의 문법, 초등 문법이겠죠? 그런 걸 이제 가르쳤는데 그래서 돈도 꽤 많이 벌고 항상 뭐 자녀들 자랑을 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할머니가 본인이 이걸 잘하는 줄 알고 건물을 임대를 해가지고 교습소나 학원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잘 됐을까요? 그러니까는 그 집에서 그 할머니가 그걸 할 때는 보내는 엄마들도 그냥 눈높이가 그냥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노느니 초등학교 때 거기 보내면은 단어라도 하루에 몇십 개씩 외우게 하고 보내니까 그거하고 약간의 초등 그 문법, 영어의 좀 기초적인 문법 그걸 가르치니까 거길 보낸 거지 엄청나게 높은 눈높이로 거기를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거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서 그 공부방을 하는 게
그 할머니한테는 맞는 거라고요. 만약에 그 할머니가 자기가 잘 가르치는 줄 알고 애들이 수요가 많으니까 잘 가르치는 줄 알고 그 건물을 임대를 해서 만약에 교습소를 하거나 뭐 그런 걸 했으면 그 할머니가 과연 어땠을까요? 돈을 더 못 벌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퇴직을 하고 나서 50대가 돼서야 이 애들 가르치는 기술, 이거를 뭐 독학을 해서 습득을 하든 뭘 하든 이제 요 기술을 이제 가지고 본인 집에서 동네 애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애들이 한 20명 돼, 20명 이상 돼. 그럼 동네 애들 가르치는 거는 그 부모님들도 눈높이가 그렇게 높은 그런 부모님들은 아니고, 노는이 여기 가서 매일매일 뭔가를 하면은 그래도 뭔가를 배워오니까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원래 교습소보다는 공부방이 더 비싼 거예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 거의 공부방으로 보내는 엄마들은 거의 다 계좌 이체나 뭐 이런 걸 해 주시고, 그리고 초등 공부방은 한 20만 원 이상은 되지 않나요? 예. 그리고 뭐 중등 공부방은 한 30만 원 이상은 되지 않나요? 그런 애들 하루에 한 뭐 4시간, 4, 5시간, 아니면 서너 시간 이렇게 가르치고 한 달에 한 500 정도 버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완전히 꿀직장이죠, 꿀직장. 하루 종일 그렇게 벌어도 그걸 못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좀 애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습소나 학원을 생각하시는데, 교습소나 학원을 생각하면 교습소는 본인이 가르쳐도 한 120만 원은 그냥 나갑니다. 예, 저부터라도 지금 도우미 선생을 구했잖아요. 보조 요원을 구했잖아요. 저부터도 한 달에 200은 그냥 쭉쭉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돈만 본다면 차라리 돈만 번다면, 그리고 너무 일을 많이 하지 않고서 그냥 하루에 한 서너 시간, 너다섯 시간 이렇게 하면서 돈을 만약에 벌고 싶다면 그냥 공부방을 하세요. 공부방. 그리고 애들이 중고생도 아니고 이제는 다 자라서 성인이 돼서, 일단은 20살이 넘으면 애들이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엄마가 뭐 애들 없는 시간에 공부방을 하고 뭘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애들이 불편해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라면 그냥 공부방을 계속 하십시오. 절대로 교습소나 이런 걸 해서 과로를 하지를 마세요. 과로를 하고 돈은 더 못 벌면은 나중에는 후회만 남겠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는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했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 안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 테두리 안에 만약에 들어가 있는 분이시라면, 분이시고 지금 공부방을 하는데 괜찮아 이러면 정말 선생님의 웰빙을 위해서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공부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그게 뭐지? 돈의 뭐 삐리리라는 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책들 중에 한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은 이 정도면 됐다. 뭐 이렇게 만족하지 함이 없는 삶, 그러니까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느낄 때는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사는 것도 괜찮은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인간의 파멸 뭐 이런 게 이 정도면 충분한데 더 갖고 싶을 때 이거는 비극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든 동물들이나 그런 것들도 보면 자기 배가 이미 충만하게 차면 더 이상 뭔가를 뭐 먹으려고 안 하고 잡아먹으려고도 안 하고 뭐 비축도 안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인간만이 충분하게 갖고 있고 충분히 먹었는데도 더 많은 걸 원할 때, 그때 이제 욕심 때문에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그때서부터 약간 파멸의 길로 간다는 말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아무튼
자족, 뭐 충분한 줄을 알아라. 뭐 이런 이야기. 예. 그런데 써져 있었는데 그걸 봤을 때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을 했거든요. 예, 아무튼 여러분 좋은 휴일 되십시오. 승리하시고요.